이번 시간에는 유혹의 첫 번째 단계에서 써먹을 만한 전략 8가지 중 마지막 3개를 알려주려고 한다. 첫 번째는 암시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너무 직접적으로 나올 경우 상대는 유혹자의 속셈을 간파하고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암시의 기술을 익히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암시는 예매한 말을 던지거나 상대가 마치 자기 의견인 것처럼 믿게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는 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암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수단이다. 암시를 할 때는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대담한 고백에 이어 후퇴와 사과, 모호한 표현, 유혹적인 눈길을 곁들인 평범한 대화를 교묘하게 구사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의 무의식을 파고들어 자신의 진짜 의도를 전달하려면 모든 것이 암시적이어야 한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표정으로도 얼마든지 암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얼굴은 스스로 말을 한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읽으려 애쓴다. 통제하기 쉬운 말보다 얼굴 표정을 통해 상대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정이나 눈빛, 제스처로 자신이 암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거울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대와 같은 행동, 패턴, 언어, 취미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꾸미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렵다. 사람들로 하여금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오도록 하려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들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함께 즐기면서 그들의 기분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뿌리 깊은 나르시시즘을 어루만지는 한편 그들의 방어 본능을 서서히 허물어뜨려야 한다. 마치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듯한 거울의 이미지로 최면을 걸어 상대가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상대는 알게 모르게 유혹자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다. 일단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면 상대 역시 유혹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된다. 이른바 역학의 축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돌아가고 싶어도 너무 늦다. 마치 입안의 혀처럼 상대의 기분과 변덕을 맞춰주면서 저항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나 기분을 맞추는 것도 효과가 좋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현재 모습과 되고자 하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꿈과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데 대해 절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렇게 되고픈 마음은 간절했지만 주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인물이 되는 상상을 한다. 해서 상대를 비출 때에는 그들의 현재 모습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이 되고 싶었던 이상적인 영혼까지 비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유혹에 넘어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유혹의 스릴과 쾌감을 느끼고 싶다면 영혼까지 비춰야 넘어오는 상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전략은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상대가 깊이 빠져들게 하라. 뱀이 금지된 지식에 대한 약속을 미끼로 이불을 유혹했듯이 상대의 깊은 욕망을 일깨워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그 꿈을 찾아내 실현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 상대는 끌려오게 되어 있다. 상대가 이루지 못한 꿈은 부가 될 수도 있고 신나는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금지된 쾌락이 될 수도 있다. 이때도 역시 모호한 태도가 관건이다. 금방이라도 줄 것처럼 선물 꾸러미를 흔들어 보이면서 상대가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잔뜩 호기심을 갖게 하라. 호기심은 불안을 동반한다. 일단 상대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간다. 만약 새로운 상대나 환상을 쫒아 자신을 송두리째 던지는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대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따른다. 세상은 온통 유혹으로 가득하다. 소셜미디어, 광고 등등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모험, 부와 행복을 동시에 거머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이다.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 사람들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싸움을 벌인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며 의심과 후회로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 강한 욕망을 억누르면서 도덕군자처럼 생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욕망이 없는 인간이란 없으며 단지 그들은 질서정연함과 안정감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욕망을 알아주고 그 욕망을 실현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인간의 이중성인 것이다. 말 그대로 다 가지고 싶어 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 세 가지 전략은 초기 단계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다. 즉, 유혹할 상대와의 경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한 번만의 쾌락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깊은 관계와 오래 지속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쾌락의 하루가 되세요.